요즘은 참 여러 종류의 SNS가 많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까지. 각각 스타일이 다르고 서비스도 다양하죠. 저는 셋 다 하고 있지 않지만 틱톡에서 유행하는 해외의 무슨 챌린지 같은 것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동, 힐링, 코미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챌린지를 올린다거나 개인 사생활을 올린다거나 기쁨, 슬픔, 감동 등을 올리며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는 합니다. 가끔 인위적인 사람들도 있지만요.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에 살던 14살의 클레어 밀러 역시 틱톡에 영상을 종종 올리곤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찍어 올린다거나 애니메이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들을 찍어 올린다거나 여느 10대와 다름없었죠. 클레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19살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뇌성마비로 인해 몸을 움직이기 불편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참 밝았습니다. 영상에 작게 찍힌 언니 헬렌도 항상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친구처럼 장난치며 재미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곤 했죠. 참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던 클레어에게도 숨기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볼 정도로 종종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그녀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틱톡 영상만 보고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죠. 2021년 2월 22일 새벽 1시 911에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의 전화를 받고 한 가정집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클레어의 집이었습니다. 집 마당에는 한 소녀가 서성이고 있었죠.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제가 언니를 했어요. 제가 언니를... 소녀는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었습니다. 집 밖에 있던 그녀는 신고자 클레어였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쌓인 눈의 흔적으로 보아 그곳에서 손에 묻은 혈흔들을 닦으려 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수면 바지에도 혈흔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죠. 경찰은 클레어의 안내로 집안의 헬렌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헬렌은 등을 대고 누워 발은 올린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헬렌을 발견한 구급요원들은 그녀에게 숨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벽 4시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범행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에 부모님들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태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클레어가 소음을 막기 위해 베개를 사용한 듯 보였거든요. 클레어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공식적으로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죠. 클레어는 성인으로 기소되었으며 보석금이 거부됩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회수했고 클레어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들도 수거되었습니다. 지금은 랭커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아직까진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클레어의 틱톡 계정은 정책 위반으로 폐쇄된 상태라고 하네요. 그녀의 마지막 영상이죠. 범행이 일어나고 찍은 듯 보이는 영상으로 마당에서 장갑과 혈흔에 젖은 기린 인형을 나무에 기대해 놓은 영상이 틱톡에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저에겐 그 흥건한 기린 인형이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건을 조사 중이니 곧 그녀의 재판이 열리겠죠. 자세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언니에게 그런 짓을 벌인 것인지 제대로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헬렌이 아픈 것은 다 잊고 따뜻한 곳에서 쉬고 있기를 빕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살던 18살의 제커리 라담은 사람을 해하고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라담과 그의 아내 사라는 틱톡을 이용하여 옆집 사람들과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촬영을 했었습니다. 옆집에는 윌리엄 T. 더런과 아내 캐서린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담의 입장에선 그 가족들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 영상들을 찍어 올렸었죠. 차에 있는 라담을 향해 다가온 옆집 아들이
강제로 차문을 열려고 한다든지, 자신이 운전을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뭐라 한다든지,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두 집의 사이가 나쁘게 된 시초로 추정되는 이유가 옆집 캐서린이 라담에게 동네에서 과속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집은 사이가 좋지 못했고 2020년 5월 4일 윌리엄과 그의 아들들은 라담의 소유지로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는 윌리엄이 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라담의 아내 사라는 녹음을 시작했고 라담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무기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벌어졌고 라담은 윌리엄을 해했습니다. 윌리엄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라담은 1급 가중, 사람을 해함, 2급 가중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윌리엄의 아내와 두 자녀는 폭행과 무단 침입으로 기소됐습니다. 윌리엄의 변호사들은 라담과 그의 아내 사라가 틱톡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이런 사건을 만들고 영상들을 찍은 것이라 주장했죠. 라담은 처음에 기소되었었지만 2021년 곧 열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풀려나게 됩니다. 라담이 처음 체포되었을 때 그를 구금하는 것을 권장했지만 고등법원 판사가 주법을 읽고 그를 풀어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그는 운전 중에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진 총기류를 보여주며 위협했고 그의 차를 치며 상대 운전자를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라담은 자신이 도망치는 운전자를 쫓은 것은 맞으나 다른 것은 틀리다며 부인했죠. 얌전히 있어야 할 판에 이런 사고를 치니 결국 2021년 1월 24일 라담은 체포되어 구금됩니다. 라담의 변호인에 따르면 윌리엄의 사건에서 풀려난 것을 안 사람들이 그의 틱톡에 댓글을 남긴다던가 주소지를 알아내 올린다던가 그의 직장에 연락해 해고를 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며 매우 부당한 언론의 관심에 대해 비판했다고 하네요. 윌리엄의 가족을 포함 온라인상에 숨어 라담을 불행하게 만드는 익명의 사람들이 그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사건에서 라담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쟁의 시작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라담은 윌리엄의 가족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며 조롱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윌리엄 가족들이 못된 사람들이었더라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릴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결국 저지른 대로 다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그가 누굴 탓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야기로는 틱톡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SNS의 유명세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SNS가 생기며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클레어도, 두 번째 사건의 라담도 제대로 조사를 받고 재판이 열려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에 따른 책임을 꼭 졌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었던 클레어와 라담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